네, 이번 주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만큼 힘겨운 경기였고요. 뭔가 핸디캡을 안고 경기를 내내 치르는 그런 어깨가 무거운 장세였는데요.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면서 내일 경기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까요? 오늘 경기 해설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춘경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항상 웃고 다니셔가지고 웬만해서 힘들다 안 하시는데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힘드네요. 네. 주변 분들 반응도 대체로 그러시죠? 요즘에 어깨가 많이 축 처져 계실 것 같아요. 네, 주위에 뭐 다들 기운도 별로 없고요.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앵커님도 감기 걸리시긴 했지만 네. 감기 들고 좀 그런 사람들도 많고 네. 병든 닭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경기 뭐 총체적 난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내외적으로 모두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전혀 뭐 매수세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1,000억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금일 같은 경우도 2,000억 넘게 매도를 하더니 오늘도 거의 뭐 그 수준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뭐 장 막판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정도의 매수세는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중소형주 쪽에서 계속해서 좀 힘든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국내 좀 금융 정책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기가 연말까지는 좀 이런 장세가 보여질 것 같아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좀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빛이 안 보여서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 같아서 걱정이신 거죠? 네, 뭐 하락하는 거야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라고는 생각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비빌 언덕이었다 보니 좀 굉장히 좀 힘든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다 암울해요. 허 의원님은 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맞아요. 네, 뭐 일단 안 좋네요.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프랑스 장은 연다고 했으니까요. 프랑스하고 흰색 옷 입으니까 뭐 환자같이 나오네요. 여기 병든다. 저희 다 병든다. 진짜 제가 닭 같은데. 네. 어쨌든 프랑스 증시 얼마나 빠질까요? 뭐 프랑스 증시하고요. 뉴욕 장 오늘 저녁에 이제 반영되는 거니까 네. 선물 움직임만 봐서는 뭐 별거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또 IS가 또 워낙에 이름이 또 왜 이스마일이에요 또 그 이스마일이 맞아요. 원래 성명이. 아브라함이 낳던 맞아요. 하갈한테서 얻은 네. 아들이 이스마일이잖아요. 네. 또 이름도 꼭 애매하게 지어가지고 아무튼 네, 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네, 탐탁치 시장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꼭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뭐 재료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까도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뭐 GDP도 안 좋게 나오고 뭐 그 유럽 쪽하고 미국 쪽, 일본 쪽도 그렇고 일본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미국도 뭐 썩 좋지 않고. 네. 근데 또 금리 올린다고 그러면 더 애매해질 것 같고. 아까 제가 국채 약간 읽어드렸는데 네. 네. 그거 좀 더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스프레드 역전이 뭐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유행가 가사처럼 웃는 게 아닙니다. 쓴웃음, 허탈한 미소만 좀 짓게 되는 경기 분위기였는데요.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체크해 보시죠. CCS입니다. 이번은 코롱생명과학이고요. 3번 신세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4번 농심, 5번 한화케미칼, 6번 현대차, 7번 코미팜이었고요. 8번 타자 두산, 9번이 하나투어였습니다. 쭉 보니까요. 그래도 홈런 친 선수 2명 있어요. CCS, 코미팜 두 선수 홈런 나왔고요. 또 클린업 트리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두산, 하나투어 이렇게 8번, 9번 타자 부진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라인업 좀 어때 보이시나요? 좀 힘든 모습이었죠. 일단은 좀 올랐던 종목들 뭐 거의 다 나온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좀 오른 종목들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또 보시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테마주 또는 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잡종목이라 그러나요?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뭐 CCS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테마주 성격이 굉장히 짙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의 상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안 좋은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화해드릴게요. 개별주. 네, 개별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롱생명과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주를 좀 대장주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3화 옛날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은 뭐 이제 또 삼상에 대한 이슈가 또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뭐 농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딱 좀 정직한 모습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펀더멘털이 강하면서 신고가를 내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아야 시장이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 뭐 오늘은 좀 라인업에서 4번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좀 그만큼 없었고요.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새 또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온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법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다른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동국제약이라든지 뭐 화승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만 상승률이 그닥 뭐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속적으로 좀 주가 상승에는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되는 그런 라인업이기도 좀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네, 저도 4번은 제대로 또 들어온 것 같고요. 농심이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한화케미칼이 오늘 시장에서 좀 얘기도 많고 탄력도 좋고 사이즈도 커서 4번 타자이지 않을까 약간 좀 예상을 해봤는데 두 분은 의견 좀 어떠세요? 우선 4번으로 지명해 주신 5번으로 지명한 네, 하나케미칼 5번으로 좀 지명을 했는데요. 네. 5번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5번으로 일단 놨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한 단계 좀 내려봤습니다. 허 의원님 생각이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자본재보다는 아무래도 소비재군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 예, 4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좀 표현이 좀 거칠 수 있는데요. 그 뭐 분노의 도로 매드맥스 보면 좀 미쳐야 살 수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오늘 온정신으로는 제정신으로는 트레이딩이 안 되는 종목들. 네. 요게 좀 많이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테마주를 우리가 예를 들어 제 돈이 한 1억 있다고 해봐요. CCS를 사실 수 있겠어요? 저는 금액이 상한가로 못할 것 끝났어요.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근데 오늘 사지겠어요, 그게? 예를 들어. 근데 사실 이런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라이드. 정신으로 투자를 해야 그쵸?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코미팜이나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다 뭐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는 장세에서는 좀 미쳐야지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네, 표현이 네. 좀 격하게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장세 분위기가 또 투자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다들 좀 화도 좀 나고 우라통도 터지고요. 그런 경기 분위기였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게요. 어떤 선수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첫 번째 선수는 현대차 일단 좀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1월 내수하고 수출이 20만 대 이상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신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새로 나온 아반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차량이 좀 좋게 나오는 것 같고 시장 반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차 효과가 이제 실적 기여로서 이제 4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예전처럼 뭐 20만 원 이상 갈 때처럼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뭐 시장 상황에서는 가장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뭐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좋아지다 보면 미국 경기에 가장 밀접하게 저희가 쳐다볼 수 있는 종목이 현대차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첫 번째 선수로는 현대차를 좀 일단 얘기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선수들 좀 볼게요. 허 의원님? 예, 오늘 아까 4번으로 해주신 농심 저는 네.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예상치가 한 200억대 맞나 모르겠네요. 영업이익이요. 하도 여러 종목을 봐가지고 아무튼 근데 가이던스보다는 한 60한 7%인가 잘 나왔어요. 완전 서프라이즈입니다. 그 되게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용 쭉 읽어보니까 라면 잘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가율도 많이 하락을 했고 본업인 라면이 잘 됐기 때문이고 중국 쪽 이런 것도 약간 좀 뭐 기대감들 가져볼 만하게 올라왔다 이런 평가 입습니다. 그리고 시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농심처럼 현금이 많이 든 업체들한테 좀 관심도 가지는데 현금이 5천억이나 있어요, 이 회사가. 근데 저번에 저희가 이거 종목 60분 할 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현금도 많고 유보율도 거의 뭐 8,000%인가 뭐 그럽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재무 상황이 되게 좋네요. 유보율은 다시 수정할게요. 제가 네.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뭐 현금이 되게 많고요. 실적이 일단 잘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컨셉이 지금하고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려우니까 약간 생필품이나 뭐 먹는 거 이런 쪽으로 붙여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4번 타자로 좀 놔주셨으니까 그만큼 관심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농심 어떻게 보세요? 경기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면 라면이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일단은 계속해서 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차별화를 두면서 고급화 전략으로 좀 나가기 시작하면서 내수 부분에서 한 10% 정도의 매출 상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장치 산업에 가깝다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좀 성공한 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맛짬뽕이라 그러는 제품이 이제 짜왕의 뒤를 이어서 또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네, 맞습니다. 고가 제품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가에 좀 녹아내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성장이 멈췄던 섹터에서 성장이 나올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오히려 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성장성이 없을 때 만약에 10배에서 15배 받았다면은 뭐 한 30배, 20배에서 30배까지 다시 스프레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농심 같은 경우는 PER 밸류가 제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시장에서 인정이 되면서 고가주가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4번 타자로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요. 또 오늘 장중에 신고가도 경신을 했네요. 장세 분위기를 확실히 좀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리스키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어떤 거요? 그 백두산 물, 백산수. 아, 네. 그게 약간 뭐 연구원들이 다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자산이 되게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거기 돈이. 근데 실제로 들어간 돈 대비로는 회수가 좀 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좀 골칫거리다, 뭐 이런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네, 리스크 요인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네요. 본업인 라면 쪽에서는 그래도 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과연 이 식수와 관련해서는 좀 어떨지도 관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선수 더 볼까요? 네, 일단 두산입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는 다들 뭐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갤러리아가 상한가 행진을 하던 그 기억이 뭐 요 근래 있었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깜짝 뒤집기를 해서 시내 면세점 사업을 좀 선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주가의 모습은 오히려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 좀 많이 보여줬고요. 일단은 뭐 주가 반응이 좀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제는 투자자들이 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갤러리아 됐을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이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연간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봤을 때 한 200억 정도 남으면 좀 잘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보는 거고 5천억이란 매출 자체도 일단은 회사에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땐 주가에 크게 메리트가 있겠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면세점의 테마에서 좀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뭐 물론 두산 기업의 뭐 큰 악재는 아니겠습니다만 큰 호재도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호텔 신라라든지 굉장히 좀 타격이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경쟁화가 굉장히 좀 심화가 된다고 하면서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면세점 테마에 대한 어떤 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주가가 상승은 못했지만 좀 관심 선수로 두산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두산과 신세계가 이겼다라고 하지만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승자가 좀 없는 게 아닌가. 급락 종목들만 좀 나타나서요. 그래도 좀 많죠. 동대문이랑 뭐 롯데 소공동 그 네. 뭐 거래상으로 조금만 얼마 안 움직이면 되죠. 바로 맞아요. 그리고 뭐 신세계도 다 본점이 맞아요. 거기 있고 하니까 네네. 쭈루룩, 경쟁도 되면? 또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것 같긴 그래도 뭐 합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면세점이 명동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국인 수혜를 못 받았던 백화점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일단은 뭐 그쪽에 면세점이 하나가 생긴다면 중국인들의 유입이 다시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좀 본점에 어떤 활성화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시너지가 좀 날 수도 있겠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세점 사업을 두산이 하던 게 아니고 새롭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투자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신청한 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재무 구조가 취약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뭐 롯데 얘기를 좀 드리면은 롯데 그 잠실에 있는 롯데 타워몰 점에 그
면세점을 만들기 위해서 3천억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1년만 쓰고 뺏기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 기간이 뭐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5년 뒤에 다시 또 재점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경기가 안 좋다는 거겠죠.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먹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큰 돈을 투자해서 조금이나마 이익을 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에서도 하락 종목에서도 그다지 좋은 힌트를 찾아보기엔 좀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좀 호평이 쏠렸던 종목이 있었어요. 눈치채셨나요? MVP 뽑아보죠. 네, 오늘장 MVP는 농심입니다. 네, 오늘의 4번 타자였습니다. 5.94% 상승하면서 39만 2,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향후의 전망과 관련해서도 또 긍정적인 평가들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장이 이럴 때는 좀 때마침 쉬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이고요. 내일 경기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까지 좀 매도세가 나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외국인 매도세는 일단은 뭐 일주일 이상은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는 크게 매수할 생각들이 없어 보이는 것이 좀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는 IS 테러라든지 전쟁에 좀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굉장히 좀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안한 투자 심리가 연말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대내적으로는 금융정책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도 40억에서 20억으로 좀 내려지면서 개인 큰손들도 이제 주식 자금을 좀 많이 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상한가도 폭이 넓어지면서 목표 주가가 거의 한 2, 3일 만에 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금방금방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좀 불안한 장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다만 뭐 일단은 주가 하락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항선은 어느 정도 세를 칠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고요. 또 실적도 생각보다는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주가가 과도하게 매도가 나온다면은 한 번 정도는 단기 차익을 노리면서 좀 매수를 하는 그 정도만 제가 봤을 때는 주식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오늘 거래가 한 3조 원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아까 그 금융정책 이슈 이런 거랑 좀 아까 거래가 좀 소강 상태일 거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큰 손들이 전혀 주식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사 직원들의 매매를 좀 금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1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사 직원들이 신용 물량이라든지 뭐 또 롤오버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이 또 이렇게 좀 스트레스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그때 가서 사지 뭐 지금 사서 같이 힘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고요. 단기적인 이슈 외에는 손이 잘 나가지 않는 그렇게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증권사 직원이 한 4만 명 좀 되나요? 더 되나요? 제가 입사했을 때 5만 명 정도 5만 알고 명 있었습니다. 5, 6만 근데 뭐 정도 많이 된다고 쳐내고 한 3, 4만 명이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1인당 예를 들어서 한 1억씩이면 큰 돈이네요. 클 수 있겠네요. 이래저래 좋은 내용이 없네요. 특히나 수급적으로 다소 좀 부담되는 요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경기 분위기를 이겨낼 만한 선수도 있겠죠. 오늘 좀 찾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장 클린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1번은 동국제약, 2번은 호텔신라, 3번은 현금입니다. 맞아요. 알게 모르게 제약 바이오 선수들이 또 각계전투하면서 선방합니다. 동국제약 눈에 띄네요. 네,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물론 주가의 반응은 그닥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컨센서스는 한 8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한 105억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발표를 했고요. 그 부분에는 이제 좀 보습제, 화장품 쪽으로 좀 뛰어들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분기별로 계속해서 찍힌다고 했을 때는 현재 동국제약의 PR이 15배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좀 싼 편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뭐 하락에 대한 과도한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적고요. 시장이 좀 돌아선다면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약간 의아하네요.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내년에 뭐 물론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호텔신라가 뭐 다 잃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워낙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보다는 뭐 숫자상으로 수치상으로 나오는 좀 어느 정도의 좀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일 정도 뭐 단기 매매를 해보신다면은 과매도권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매매해 보신다면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에서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노린 전략. 그리고 마지막 선수는요? 네, 마지막 선수는 뭐 가끔 말씀드리는데 현금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은 현금이 가장 마음 편하게 좀 어느 정도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는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자 그 생각을 해서 현금 선수를 좀 3번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가끔 이 현금이라는 선수 물론 잘 쓰면 좋기는 한데 보는 제 입장에서는 뭔가 흠칫흠칫 놀라게 됩니다. 그만큼 또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울 때 등장하는 선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에 클린업 트리오, 동국제약과 호텔신라, 현금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경기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